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하는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정확한 미사일 재원 등을 파악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14일 신형 순항미사일 발사 이후 한 달여 만인데 한미 연합연습이 끝나자마자 다시 도발을 재개하는 모양새입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했습니다. 합참은 약 40분간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3발 이상을 연달아 동해상의 알선 방향으로 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미사일들은 300여 킬로미터를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비행거리를 350여 킬로미터라고 분석해 우리 군이 분석한 사거리와는 다소 차이를 보였습니다. 국방부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이 지금 분석 중이니까 질문하시면 설명을 들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올해 들어 두 번째이자 지난 1월 이후 2달여 만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방한과 서울에서 열리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막일에 맞춰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2주간 이어졌던 한미연합의 자유의 방패 연습 기간 내내 북한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전문가들은 러시아 대선과 중국의 양회를 고려해 잠자코 있다가 한미연합연습에 대한 후속 대응을 시작으로 도발을 재개하려는 것이라고 봤습니다. 중국, 러시아의 정치 일정을 한반도 긴장 조성으로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았을 것이고 한미연합훈련의 일종의 후속적 대응, 훈련 일정 이런 부분들을 재개한다는 하나의 신호가 될 수 있다.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연합방위 태세 아래 북한을 예의주시하며 압도적 대응 능력과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최주환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5선을 확정하며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을 열었습니다. 이번 임기를 채울 경우 옛 소련 공산당 시절 스탈린 서기장의 집권 기록 29년을 넘어서는데요. 푸틴 대통령 대선 승리를 선언하며 러시아가 더 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윤석희 기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현재 시간으로 17일 끝난 러시아 대선에서 압도적 지지로 5선을 확정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개표 결과 푸틴 대통령은 87%가 넘는 득표율로 나머지 3명의 후보를 압도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자신의 선거본부를 찾아 승리를 선언하며 더 강한 러시아를 주문했습니다. Люди почувствовали это сердцем, пришли для того, чтобы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для развития и укрепления Родины, России. 지난 2000년 대선에서 처음 집권한 푸틴 대통령은 이번 대선에서 승리함에 따라 2030년까지 6년간 집권 5기를 열게 됐습니다. 이번 임기를 채울 경우 푸틴 대통령의 재임 기간은 30년이 돼 옛 소련 공산당 시절 스탈린 서기장의 집권 기록 29년을 넘어서게 됩니다. 2030년에 열리는 대선에도 출마할 수 있어 이론상 84세가 되는 2036년까지 정권을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당선으로 사실상 종신 집권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오는 7월 프랑스 올림픽 기간 휴전을 비롯해 우크라이나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Мы готовы рассмотреть любые вопросы, но всегда, при любой ситуации будем исходить из интерес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И ситуаци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정당성이 없는 흉내내기 선거라며 제의를 일축했습니다. Та заради путінської довічної влади має бути справедлива відплата. Він боїться найбільше тільки одного – справедливості. Жодної легітимності у цієї імітації. 미 백악관은 러시아 대선에 대해 자유롭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선거라고 밝혔고 영국과 독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점령지에서 대선을 진행한 것에 대해 강력 비판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3일간 치러진 이번 러시아 대선에서는 투명한 투표함이 이용돼 부정선거 논란을 빚었고
푸틴에 맞서는 정오 시위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5번째 취임식은 오는 5월 7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윤석입니다. 두 전현직 대통령의 리턴 매치가 펼쳐지는 올해 미국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금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막대한 소송 비용으로 자금 고갈 위기에 몰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른바 트럼프 굿즈 판매에도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바이든 캠프는 지난 2월 민주당과 함께 선거 자금으로 5,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억 원 넘게 모금했습니다. 이에 따라 바이든 진영은 1억 5,500만 달러, 약 2천억 원의 현금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반면 트럼프 진영의 1월 말 기준 모금액은 4천만 달러, 530억 원에 그쳤습니다.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소송에서 1억 달러에 가까운 공탁금을 지출하는 등 모금액 상당 부분을 법률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자금 압박을 받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방위적 모금 활동에 나섰습니다. 공화당 고액 기부자들을 수시로 마로라고 자택에 초대하는가 하면 황금 운동화 등의 트럼프 굿즈 마케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의 맞대결이 확정되면서 선거 유세 연설은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He uses the Justice Department, the FBI to go after his political opponent, happens to be me. Do it one or two more times. How about a couple of more indictments, Joe, you dumb son of a dumb son of a. 또 자신이 이기지 못하면 피바다가 될 거라며 섬뜩한 경고를 날리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거친 언행과 그의 불안정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유력 언론인 클럽 만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기에는 너무 늙었고 정신적으로 부적합하다면서 또 수천억 원의 배상금과 벌금을 내야 하는 처지라고 꼬집었습니다. 연합뉴스 이준삼입니다.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투자금을 가로챈 뒤 상품권 업체에서 자금 세탁까지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최대 600%에 달하는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의 사기 수법으로 돈을 챙긴 뒤 복잡한 세탁 과정을 거쳐 수사에 혼선을 줬는데요. 확인된 돈 세탁 규모만 420억 원,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자만 86명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자금 세탁 총책 등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5만 원 현금 다발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집안에서 발견된 금액만 22억 원, 사기 범죄로 얻은 돈입니다. 상품권 업체와 공모해 투자 사기를 저지른 일당들이 돈을 숨겨놓은 장소에 경찰관들이 덮칠 당시 영상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허위 법인 계좌로 입금받은 돈을 상품권 업체를 통해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유명 투자 전문가를 사칭해 온라인 강의 등을 진행하고 거짓 투자 사이트를 만든 뒤 포인트를 지급해 코인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허위 상품권 매매 영수증을 작성하는 등 정상적인 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가정하였습니다. 경찰은 법인 계좌 4개를 추적해 이들이 세탁한 자금 420억 원을 확인했습니다. 파악된 피해자는 86명, 확인된 피해금은 90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특경법상 사기와 범죄 수익 등 은닉 및 가장 혐의로 8명을 붙잡아 이 중 허위 상품권 업체 대표 6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허위 업체 사무실에서 확보한 현금 22억 원과 외제차 4대, 명품 시계 등 약 28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환수했습니다. 경찰은 검거된 8명을 모두 검찰에 넘기고 해외로 달아난 자금 세탁 총책 등 2명에 대한 추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요즘 금값 소리를 듣는 사과와 배나무의 꽃이 예년보다 10일 가까이 빨리 필 걸로 보입니다. 꽃이 빨리 피면 과일을 일찍 수확해서 좋은 것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일찍 꽃이 피면 그만큼 피해가 크다고 하는데요. 최근 기후변화로 이상저온 등의 현상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황 부진에 따른 수확량 감소로 과일값 고공행진이 계속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올해도 우리나라 과일나무 꽃이 일찍 피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농촌진흥청 생물계절 예측 모델 분석에 따르면
배꽃이 활짝 피는 시기는 울산이 다음 달 2일을 시작으로 충남 천안 11일까지 평년보다 최대 9일 빨랐고 사과꽃은 경남 거창이 9일을 시작으로 경북 청송이 18일까지로 11일이나 빨리 필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꽃이 빨리 피면 과일을 일찍 수확해 좋은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지만 이른 개화를 기다리는 건 4월 꽃샘 추위와 기습 한파입니다. 지난해 3월 이상고온, 4월 기습 한파로 냉해 피해를 입은 과수 농가는 여름 잦은 폭우와 태풍, 탄저병까지 겪으며 사과의 경우 생산량이 30%나 줄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선제적으로 냉해 예방 약제를 보급을 해서 3월 말에서 4월 초에 그 약제를 살포하도록 그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냉해 방제 시설도 보급을 3월 말까지는 완료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과와 배 재배 면적 4만 4천 헥타르 가운데 45% 정도만 이번 냉해 예방 약제 보급 대상에 포함됐고 이보다 효과를 더 볼 수 있는 미세살수 장치와 서리 방지팬 등의 시설 보급은 500헥타르, 1%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냉해 방지 시설 설치 관련 참여와 신청 자체가 적다고 토로했습니다. 과수 저온 피해는 2019년 1,300여 헥타르 수준에서 지난해 9,700여 헥타르로 7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이상기후 앞에 올해도 쉽게 과일 사 먹기 힘들 것이란 우려는 커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서영석입니다.